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오늘은 시황 매는 시장 타파 시간이죠. 블로크 이동훈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밤 사이에 그 뉴욕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잠들기 직전에 400포인트 넘게 다우존스 기준으로 4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걸 다 회복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까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변수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브렉시트 변수는 좀 연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지금 매수할 때다 뭐 저평가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들이 연이어 나갔거든요. 네. 오늘 세 군데 정도에서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니까 또 저점 매수세가 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제일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연기돼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싸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초반에 증시 약세 보일 때도 하락 주도했던 게 애플이었거든요. 네. 애플이 초반에 한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애플이 이제 퀄컴하고의 어떤 특허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구형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이걸 갖다 좀 바꾸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애플도 상승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초반에 낙폭을 좀 만회하고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IB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해도 될 때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해도 될 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 믿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그때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뭘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직 경기 고점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절반 정도로 꺾인다 하지만 결국엔 수치상으로는 플러스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로 볼 때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악 좋은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위치는 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경기가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증시에서의 단기적인 낙폭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이런 식의 설득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좀 믿게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브렉시트도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영국 하원에서 의회 표결이 있었던 날인데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다는 의미는 사실은 표결했으면 부결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한 50표 정도가 이제 부결 쪽으로 더 기울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대로 둘 수가 없으니 일단 차라리 연기해서 이제 재협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유하고 재협상을 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하드 브렉시트냐, 그러니까 소프트 브렉시트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하고 이혼할래, 별거할래? 아니면 파국으로 갈래 이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거든요. 파국만은 피하고 싶겠죠. 파국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거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별로 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별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하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금융이라든가 제조업을 단절시키는 거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이 브렉시트라는 그러니까 파국으로 가지만 않다면 노딜만 아니라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노딜로 가버리면 여기에 따른 국민 투표가 다시 된다라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브렉시트 국민 투표 했을 때 그때 당일날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근데 그날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극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는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하락이라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재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요즘에 브렉시트가 근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럼 브렉시트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거리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시장에서? 이게 이제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면 달러화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화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신흥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금 이탈되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만 파운드에 영향을 줘서 그 당일에만 좀 영향을 주는 사안이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파운드화 끌어내리고 이게 유럽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유로화도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강세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것도 경기 우려감을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짚어볼 겁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시장에 남아 있어도 된다라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좋긴 좋은데 반대로 금감원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회계감리 다시 해볼게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엇갈린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하나곱이 넘기니까 또 시가총액 오늘 아침에 순환매되는 느낌이에요. 예,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단숨에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4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3위 종목이 지금 또 문제가 됐더니 급락이 되고 내일 이런 추이가 되면 또 3, 4위가 뒤집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일단 이게 다 바이오 종목들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또 회계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이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이제 있다라고 보고서 지금 매도가 좀 세게 나오는 건데 다만 오늘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액이 218억 원 정도거든요. 네네. 218억 원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업권을 다시 국내 사업 판매망을 갖다 되파는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적자날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 임의로 현금화 시켜줘서 셀트리온 쪽에서 현금화 시켜줘서 이게 문제된 거 아니냐라고 제기한 건데 1조 원대 정도의 어떤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에 218억 원 정도의 어떤 문제라면 사실 그렇게 큰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빌미가 돼서 전체적으로 회계를 다 들여다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구조상 셀트리온하고 자꾸 납품하는 관계 속에서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218억 원권으로 끝난다면 이제 오늘 하루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번진다면 좀 문제가 커지는데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은 했거든요. 네네. 매출 채권 문제까지 다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일단은 아닌 것으로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 방식이 사실은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의 어떤 대상이 갑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있으면서 그쪽에 물건을 받아서 그걸 유통하는 형태로 이제 매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번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게 되면 다른 바이오주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좀 다른 종목들까지 좀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좀 돌아서는 시도들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옵션 만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실 12월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12월 효과 먼저 가볼게요. 혹시 시간 남으면 이따가 저희가 옵션 만기를 좀 짚어보고요. 어떨까요?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좀 내년 연초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세요? 통상 연말 연초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연초에 더 좋죠. 우리나라는 연말은 반반이고 연초에는 강하고 이런 특성이 있고 미증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12월에 강했거든요. 지금 거꾸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 동향을 볼 때 한국 쪽 신흥시장 쪽에 자금 유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7, 8주 정도 연속해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 규모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천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도의 75% 정도 되는 금액이 IT하고 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도의 한 90%가 삼성전자하고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이탈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말 바꾸면 시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매수로 바뀌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아직은 외국인들은 매수 전환할 수 있는 테두리에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만기를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를 지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브렉시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셀트리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 이제 연말에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건은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플러스를 낼 정도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FOMC 때까지 지수가 갇히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 바라볼 때 연말 효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당일까지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시도가 나올지 직후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기의 전망은 어떠세요? 이번 만기요? 사실 외국인들이 만기 전 포지션에 철저하게 좀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때 외국인들이 2130 정도 이하에서 손실나는 쪽이거든요.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 저점 보면 2040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목 잡아도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선은 또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심하게 아랫방향으로 이제 내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만기기 때문에 이게 또 방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렇죠, 네. 오히려. 근데 이게 이제 만기 이게 밑으로 뚫리면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기 전후에서의 외국인 투자들이 IT 종목들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어떤 변수들이 조금씩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감안해 본다라면 좀 이후에는 좀 회복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요건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요즘 안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종목별 장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우리가 기대기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지금의 변동성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만기 주간에 겹쳐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확산된다면 지금은 특정한 업종 2개 정도의 매도가 항상 집중돼 있는데 이게 매도가 확산된다면 매수하기 상당히 곤란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막 순매도 업종 매도가 500억 이상 잡힌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건데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조정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형 IT주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중국 부양 모멘텀, 미국 부양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철강화학 같은 소재 섹터들이거든요. 인프라나 소재.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클로저 진짜 시장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었고요.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0.1% 정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자,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